유승민 대표는, 원내대표는 사과를 한다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내가 사과를 하지만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요구에 굴복하는 척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정권을 엿먹인 겁니까? 청와대에서 법 통과 전에 그렇게 입장을 전달하는 걸 듣고도 그때는 야당에 최선을 하기 위해서 당청 관계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까? 자, 일 저질러 놓고 나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대통령 설득하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냥 적당히 헌재 위헌 소송이나 내고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자, 지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거고요. 그 목적과 의도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해결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됐으니까 일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야당이 원래 주장했던 세월호 시행령 하나 들려줄 정도면 일을 이렇게 안 하죠. 그 일을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병아리 한 마리 잡는다고 소 잡는 칼을 갖다 휘두르다 사고를 냈으면요, 그건 원내대표 무너난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국회법 개정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화를 내면,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법적으로 잘 정리를 하려면 대통령이 화를 내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김무성, 유승민 이 두 분은요,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행정부가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장관들, 총리, 대통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 수준에 벗어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가 무너졌으니까 이 국회법 개정안은 당청이 갈라서더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이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그 사례는 1번부터 100번까지 조목조목 들어서 어떤 상임위원회는 어떤 시행령이 그 법률과 안 맞고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목조목 이 정도로 장관들이 지 맘대로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고유한 법의 권한을,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분노할 일이 아니고 현실을 잘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야죠. 자, 통과시켜놓고 간을 쫙 반 거 아닙니까? 저 대통령이 제대로 알까 모를까, 그리고 얼마나 흥분할까, 거부권까지 못할 거야. 대통령 주변에도 이 문제로 무리수를 두고 당과 맞서서는 안 된다고 권유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적당히 진정이 될 거니까 반응 보고 하자. 그래서 한 이틀 기다리니까 6월 1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게 뭡니까? 야, 저 양반 저렇게 화를 내는데 그래도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구 수정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강제성을 넣으려 한 건 아니다. 아니, 강제성을 넣어놓고 강제성을 넣으려 한 게 아니다라고 서로 여야가 합의하고 그리고 글자 한자 정도 꽂혀가 보내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메르스에 대처도 못해서 비판을 받고 그래서 미국도 못 가고 저런 와중에 이걸 갖고 우리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올 수 있어?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또 열흘씩 주무르면서 글자 한자 고쳐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발하는 야당 꼬드기려고 3분의 2 의결 정족수 맞춰주겠다. 국회의장은 반드시 상정해서 재의결하겠다. 그렇게 말도 해준 거 아닙니까? 이종걸 대표가 배락 맞았습니까? 기자들하고 오찬하다가 헛소리를 하게요? 저는 이종걸 대표가 없는 소리 했다고 안 봅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랬는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뭘 꾸미고 있다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25일 날 또 하지 마라. 메르스가 다시 살 번지는데 대통령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걸 갖고 정쟁을 벌이면 대통령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29일이나 30일 뒤로 좀 미루자고 슬그머니 몰고 갔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작정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강경으로 입장을 밝혔죠.
자, 이제 다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뾰룩이 다 나버린 거죠. 자, 이렇게 뾰룩이 나서면요, 사람이 택할 길은 그래도 메슨하고 당의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이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말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무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법 개정안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권한을 제한하려고, 또 행정부의 독재를 제한하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재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새누리당에 불만 있는 의원들요, 의총에서는 상정 폐기하겠다라고 합의 봐놓고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나가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마치 하늘 다루듯이 다룬다, 이렇게 입 나온 소리 하지 마세요. 어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도부도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려면 이 일과 관련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러나겠다고.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당청 간에 한번 맞서 보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고 물러나야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요, 역대 대통령을 상대하는 당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고, 또 박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크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과거처럼 당을 줄 세워서 노골적으로 청와대로 불러서 술, 밥을 베풀고 봉투를 주면서 줄을 세우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거처럼 청와대 말을 듣지 않는 의원들을 사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지금 새누리당은요, 대통령에게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 의총에서 거부권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1일날 이설 다 퇴장하면서 자동으로 상정이 폐기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 그대로 유임하는 거 추인했다. 즉 절반만 수용하고 절반은 배척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수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참 못난 대통령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려서 사과해라 이야기까지도 하고 다니고요. 이러기보다는, 자, 이렇다면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해보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자와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그저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수층이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 파악을 하게 되면 아주 원사이드하게 결론이 날 겁니다. 자, 대통령은요, 도움도 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뒤통수를 치려고 사사건건 준비하는, 그리고 합법적인 형태의 청와대의 권력에 도전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또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나서서 비판해야 되는 여당 의원들을 데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사람들 시간이 가면 좀 더 할 거예요. 지금 히트 앤드 런 식으로, 자, 히트를 쳤죠. 5월 29일 날 국회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자, 대통령이 화를 대기 내니까 전부 썩 도망가는 척 하면서 할 말은 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요, 대통령이 분노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가 잘하겠다 소리가 아닙니다. 자, 교장 선생님이 반에 와서 왜 담임이 반을 이따위로 통솔을 하느냐고, 자, 뭐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담임이 우리 전부 반성하자 이러는데 반장이 웃기는 소리 하자마자 교장 돌았다, 교장 참 나쁜 사람이다, 교장은 사과할 일 없냐,
우리가 무슨 뭐 하녀들이냐 이렇게 학생들이 떠들고 다니면 이게 제대로 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틀렸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이왕에 작심을 하고 정치적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되살려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초강경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이 후속적인 조치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의원들요, 대통령하고 가기 싫으면 보따리 사자고 하십시오. 싫은 사람들끼리 왜 같이 갑니까? 정치는 당이 뭡니까? 무리당 아닙니까? 의견이 맞는 무리들끼리 같이 해야 그게 같은 당이고 여당이지요. 대통령 팔아서 여당은 구실하면서 좋은 거는 누리고 싶고, 그냥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방향과 틀은 싫고, 그렇다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틀을 지켜보면서 새누리당 정신 차리기 틀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표시한 분노에 대해서 뒤에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절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야당과 싸우기 이전에 여당과 여당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따뜻한 재미를 맛본 사람은 더더욱이 안 바뀝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같이 가기 싫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자,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이 없는 사과. 자기가 그 당시에 국회법 개정안을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이 내용이 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청와대에 애원을 부리치면서 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통과시킨 여당의 지도부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10월달까지 버티면 정권 좀 맛이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몇 달만 더 참고 들어도 그때 되면 힘 빠져서 우리한테 뭐라 하지도 못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자면서 지금 겉으로 미안하다고만 해주고 한번 소원풀이 해주는 식으로 더러워서 그래 상정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까? 남들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